자, 자, 자선기능사 이 실기 문제가요, 2020년부터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NCS 기준으로 이렇게 변경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NCS에서 우리 그 출제 기준을 보면은 7개 분야가 있습니다. 7개 분야. 그래서 지금 여기 1번에 연원료 처리 기본 작업서부터 해갖고서는 환경 안전 관리까지 7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7개 NCS를 보고 예상 문제를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한번 연원료 처리 기본 작업부터 보겠습니다. 1번 철광석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자, 그러면 혹시 이제 만약 그 전에 있던 기출 문제는 그 전에 있던 문제는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 그 전에 있던 문제는 전 뒤로 좀 빼놨습니다. 그래서 파트 7로 빼놨으니까는 그것도 이렇게 같이 공부하시면은 뭐 예를 들어서 그것이 이제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니고 완전히 안 나오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도 문제도 만약 이쪽에 지금 이 현재 변경된 출제 기준에 맞는다 그러면 거기 문제도 그대로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번부터 볼까요? 철광석의 종류 3가지를 쓰시오. 우리 철광석 하면 한 4가지가 있죠. 그래서 자철광, 적철광, 갈철광, 능철광 있죠. 자철광 하면 FE3O4, 적철광은 FE2O3 이렇게 되죠. 갈철광 하면 이렇게 FE2O3에 여기에 물이 붙어 있는 거죠. 물 H2O가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수분이. 그 다음에 능철광하면 FeO에 탄산이 이렇게 붙어 있는 건데, 그래서 FeCO3가 되겠죠. FeCO3.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이제 뭐 요 뒤에 보면 있는데요. 적철광이 가장 산화도가 높죠. 여기에 가장 산화도가 높고, 그래서 저는 환원도 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산화도가 높다는 얘기는 이제 요렇게 따져보면 되죠. 요거하고 여기 자철광하고 적철광을 보면요, 요 산소의 비율을 따져보면 돼요. 지금 요거 같은 경우는 7분의 4가 되겠죠. 산소가요. 요거는 5분의 3입니다. 5분의 3. 그럼 5분의 3이면은 이거는 60%가 되는데, 이거 7분의 4는 60%가 채 안 되죠. 한 57% 정도? 57% 정도, 그 정도 되죠. 그래서 FE2O3가 산화도가 가장 높다는 얘기죠. 그래서 산화도가 가장 높아야 환원도 잘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산화 원료에서 슬래그 조성이나 용철 성분을 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원료 종류. 자, 우선 저는 슬래그 조성이라겠죠. 슬래그를 만드는 거니까. 슬래그 만들려면 필요한 것이, 자, 우선 그러면 저는 슬래그의 성분이라는 걸 알아야 되죠. 슬래그의 주성분은, 우리 슬래그의 주성분은 CaO하고 SiO2하고, 그 다음에 Al2O3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주성분인데, 자, 그래서 이제 보통 이런 SiO2나 Al2O3 같은 경우는 철광석이나 또는 코크스 중에서 그 불순물로 이렇게 섞여 들어오거든요. 근데 이제 요것만 들어오면 얘네들은 요거는 좀 산성 산화물, 이거는 이제 중성 산화물인데, 염기도를 맞추기 위해서 요 염기성 산화물 CaO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CaO에 들어가 있는 거, 그래서 CA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CaO, 석회석, CaCO3가 되겠죠. 그래서 석회석이라든지 또 형석은 이제 CaF2입니다. CaF2. 그 다음에 이제 망간강 같은 경우도, 망간강도 집어넣은 망강은 MnO가 돼갖고, 요 MnO가 되면서 역시 요렇게 요런 것들하고 합쳐서 슬래그를 쉽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규석 같은 경우는, 규석이 이제 SiO2거든요. 규석이 SiO2. 만약 SiO2가 또 너무 적으면은, 너무 적고 만약 CaO가 많다 그러면요, 또 슬래그가 유동성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 맞추기 위해서 또, 그 다음에 또 어느 정도 또 슬래그 양도 필요하거든요.
적정량도 필요하기 때문에 그럴 때 이제 필요한 것이 이제 규석을 집었습니다. 규석은 이제 주성분이 SiO2거든요. 백운석이나 사문암 요거 같은 경우는 전 예를 들어서 백운석 같은 경우, 자 백운석 같은 경우는 요거는 CaCO3하고 MgCO3가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MgCO3. 그 다음에 사문암 같은 경우는 MgCO3에 요거에 전 SiO2하고 같이 이렇게 들어있는 겁니다. SiO2하고. 역시 MgCO3에서 CO2가 분해하게 되면 MgO가 되거든요. 그래서 MgO도 요 슬래그의 성분이 되는데, 물론 전 그래서 요런 전 백운석이나 사문암도, 그래서 백운석 같은 경우는 아까 CaCO3인데 CaCO3가 분해가 되면 CaO가 되죠. 여기도 역시 MgCO3가 분해되면 MgO하고 그 다음에 SiO2가 이렇게 이제 그렇게 돼서, 그래서 이제 슬래그를 형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단순하게 이제 슬래그 형성 이렇게 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 제선 부원료 중에서 슬래그 조제제. 그래서 이거는 저는 슬래그 형성하면서 또 타랑작용이 있는 거. 타랑작용에 쓰이는 거는, 타랑이 될 수 있는 거는 CA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물론 타랑작용이 있는 것이 석회석도 있고, 그 다음에 형석도 있고, 만간광도 있습니다. 근데 슬래그를 조제, 좋은 슬래그를 만들기 위해서 쓰일 수 있는 거는 저는 석회석이 되겠죠. 예를 들어서 형석 같은 경우는 보통 매용제라고 합니다. 매용제는 그 슬래그를 빨리 만들기 위해서 전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전 잘 만들어지라고 하는 것이 그런 게 전 매용제고, 슬래그 조제제, 실제 슬래그의 전 주성분이 될 수 있는 거, 이렇게 주성분이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주성분이 되면서, 그리고 이제 타랑작용이 있는 것이 석회석이죠. 그래서 석회석 같은 경우는 CaO가 이게 이제 슬래그 주성분이 되지만은 FeS하고 합쳐지면서 얘가 FeO하고 그 다음에 CaS 이렇게 되거든요. CaS로 해서 이렇게 해서 이제 타랑 처리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4번 제선 부원료 중에서 타랑 및 강제 인성 향상에 사용되는 거죠. 여기 보면 타랑된다고 했으니까 타랑될 수 있는 거는 CA나 또는 석회석이나 형석이나 만간광이거든요. 근데 석회석이나 형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전부 다 슬래그로 가요. 근데 만간 같은 경우는 철중으로 들어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철중으로 들어가면 인성을 향상시키는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간이 들어가면은 그 뜨임치성 방지라든지 그런 효과가 있거든요. 그래서 인성을 개선하기 때문에, 그래서 타랑도 되고 그 다음에 강의 인성 향상이 되는 거. 요거는 이제 만간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철광석의 종류에서 자원이 풍부하고 환원이 잘 되어 고로용 철광석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광석의 화학식을 쓰시오. 우리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거죠. 빨간색. 그래서 적철광이기 때문에 적철광 Fe2O3입니다. Fe2O3가 철광석의 대부분을 차지합니다. 그 다음에 6번, 철광석의 종류에서 다량의 수분을 갖고 있어. 수분을 갖고 있는 거니까 뭡니까? 그러면은 갈철광이 되겠죠. 갈철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앞에서 자철광이나 적철광, 자철광이 있었고 적철광이 있었는데요. 자철광은 Fe3O4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왜 자철광이냐면 자석에 잘 달라붙습니다. 그래서 자철광이고, 적철광은 왜 적철광이냐면요, Fe2O3인데 요거는 좀 빨간색을 띈다 그랬죠. 그래서 빨간색을 띠기 때문에 적철광이에요. 그 다음에 갈철광 같은 경우는요, 수분이 있기 때문에 갈철광이라. 그래서 우리가 갈증 난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갈증에 갈자가 쓰는 거죠. 그게 이제 한자로 물갈자를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갈증 나는 거기 때문에 물이 먹고 싶다죠. 그래서 수분이 함유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갈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갈철광. 그 다음에 7번, 고로에 장입되는 철광석의 구비 조건을 세 가지만 쓰시오. 자, 이렇게 이제 있을 때
이런 정도로 이렇게 세 가지 쓰면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철남이랑이 많아야 좋고요. 그 다음에 환원이 잘 돼야 되죠. 그래서 전 환원이 잘 돼야 된다. 피환원성이 좋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피환원성이 좋아야 된다. 또는 뭐 환원이 잘 된다. 그렇게 써도 됩니다. 그 다음에 유해 성분이 적어야 된다. 그래서 유해 성분 같은 경우는 S라든지 인이라든지 이런 것 등이죠. 그 다음에 적당한 강도와 크기가 있어야 됩니다. 강도도 있어야 되고 어느 정도 좀 입도도 크기도 있어야 된다. 그 다음에 전 많은 가채광량, 즉 가채광량이라는 얘기는 풍부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 적철광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가채광량이다. 그 다음에 그 품질이나 성분이 균일해야 된다. 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철광색 구비 조건 세 가지 쓰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좀 요 앞에서 이렇게 세 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철광석의 피환원성을 좋게 하는 조건. 아까 여기에 피환원성이 좋아야 되는데 그러면 전 그거를 좋게 하는 조건을 그러면 같은 철광석이라고 해도 가급적이면은 이게 좀 환원이 되려면요. 고로 안에 들어가면 철광석이 Fe2O3가 고로 안에 들어가면은 이 CO 가스하고 반응합니다. CO 가스하고 반응해서 Fe하고 CO2로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은 CO 가스하고 반응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반응이 잘 되려고 그러면 가급적이면 다공질인 게 좋죠. 아니면 좀 표면적이 넓거나. 그러면 좀 표면적이 넓으려고 어떻게 합니까? 표면적이 넓으려면 입도가 작아야겠죠. 그래서 다공질해야 된다. 그러면 즉 기공률이 커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기공률이 클수록 또는 뭐 다공질일수록. 그 다음에 입도가 작을수록, 입도가 작다는 얘기는 어떻게 됩니까? 표면적이 더 크다는 얘기죠. 예를 들어서 똑같은 양이라고 해도 이렇게 크게 하나 있는 것보다는 이것이 조그맣게 수십 개가 이렇게 있는 것이 훨씬 표면적이 크지요. 그 다음에 산화도가 높을수록, 아까 제가 앞에서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Fe2O3가 산화도가 가장 높다겠죠. 그래서 산화도가 높을수록 이렇게 이제 세 가지 조건이 환원을 잘 되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9번 철광석에 포함된 원소 중에서 논해에서 환원되지 않는 거. 환원되지 않는 거는 대부분 CA 성분이라든지 CaO라든지 MgO라든지 이런 것 등은 전부 다 슬래그로 가는 거지. 또는 Na2O, K2O, Al2O3 등 이런 것 등은 다 슬래그형으로 이렇게 들어간다는 거죠. 그래서 전 철중으로 환원된다. 철중으로 들어오질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전 환원되는 게 있겠죠. 환원된다는 얘기는 논에서 환원된다는 얘기는 철중으로 들어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철중으로 들어올 수 있는 건 예를 들면 뭐 비소라든지 인이라든지 니켈, 구리, 아연, 뭐 주석 이런 것 등은 전 환원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런 것 등은 들어와서 철중에 들어와서 별 그다지 물론 니켈 같은 경우는 좋은 영향이 있지만은 나머지 같은 경우는 거의 나쁜 영향을 끼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이런 것 등이 적은 것이 좋은 거죠. 하여간 어쨌든 논에 환원될 수 있는 거는 이런 것 등이다. 거죠. 그 다음에 11번. 재산 원리 중에서 코커스 역할. 자, 코커스 같은 경우는, 논에 들어가면 우선 코커스가 타면서, 코커스는 전 연료를 말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석탄을 꿔서 만든 거거든요. 석탄을 꿔서 만든 거기 때문에 이것이 고로 안에 들어가면 열원이 됩니다. 이것이 타서 코커스의 주성분은 C거든요. C이기 때문에 산소하고 반응해서 타면서 CO나 CO2로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이제 이게 환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2가 나오면 또는 이제 이 C가 아까 Fe2 아까 제가 앞에서도 Fe2O3가 CO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다시 적어볼까요? Fe2O3가 CO하고 이렇게 반응해서 FE하고 CO2로 반응한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반응할 수도 있고 또는 Fe2O3가 C하고 직접 반응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돼서 FE하고 이렇게 CO2로 이렇게 나가기도 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철 중에 있는 산소를 뺏어간다고 해서 이제 환원이죠. 그래서 이제 철 입장에서 보면 환원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환원제 역할을 하는 거고 자신은 산화가 되는 거죠. C는 산소를 뺏어와서 산화가 되면서 열원이 되면서
철을 환원을 시키는 거고, 그 다음에 이것이 타고 남은 자리가, 타고 남은 빈 공간이 생기면서 그쪽으로 이런 CO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그래서 통기성을 좋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통기제 역할을 한다. 기타 또 뭐 보면 가탄 역할도 있습니다. 가탄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2번. 코커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 성질을 세 가지 쓰죠. 자, 지금 여기에 보면요. 갑자기 뭐 코커스 문제가 나왔거든요. 그러면 요 코커스의 문제, 코커스 관련 문제가 또 뒤에도 또 있습니다. 이제 이게 왜 그랬냐면요. 우리 NCS를 보다 보면 거기에 내용이 있기 때문에 거기서도 여기서도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12번 보면 코커스의 품질을 평가하는 주요한 성질. 그러면 우선 가장 중요한 것이 강도거든요. 코커스의 강도. 그 다음에 그 중에 있는 불순물인 회분이라든지 황이라든지 인 이런 것 등은 불순물이거든요. 회분의 주성분은 아마 여기에 있네요. 회분의 주성분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회분은 SiO2하고 Al2O3하고 뭐 Fe2O3가 이렇게 돼 있는 것이 이제 회분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걸로 돼 있죠. SiO2와 Al2O3가 있고 Fe2O3가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이렇게 돼 있는 거다 얘기죠. 그러면 이런 것들은 가급적이면 없는 게 좋은 거죠. 그래서 이렇게 회분이라든지 황이라든지 황은 S고 E는 P가 되겠죠. 이것도 역시 이런 것 등도 그 철종으로 다 환원돼서 들어오기 때문에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것 등이 적은 것이 좋은 거고, 그 다음에 입도도 어느 정도는 있어야 됩니다. 입도도. 그래서 입도가 또 너무 작아도 안 되고 너무 커도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반응성, 쉽게 잘 반응해 갖고서는 뒤에 가면 나올 텐데 이제 코커스 반응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반응성도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13번은 전 했고요. 14번 코커스 중에 회분이 많을 때, 아까 회분이 많다는 얘기는 이런 것 등이 많은 거죠. 이런 것 등이 많기 때문에 그럼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코커스 중에 아까 제가 앞에서 코커스의 주성분은 C인데 여기에 C 플러스 이런 것 등이 있는 거죠. 그러면 실제 어떻게 됩니까? 이런 것들이 많으면 C가 적어지는 거죠. C가. 그러면 C는 이거는 공기하고 반응을 해서 이제 산화되면서 CO-나 CO2로 되면서 여기서 열을 내는데 이런 것들은 그냥 그대로 슬랙으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좀 회분이 많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그래서 회분이 많을 때는 이런 것 등을 제거하려 그러면 자, 요것이 이제 특히 요게 문제가 되는 거죠. 요거하고 Al2O3가 문제가 되는데 이 SiO2가 많으면 어떻게 됩니까? 염기도가 낮아져요. 염기도가 낮아지기 때문에 염기도를 높이기 위해서, 염기도를 왜 높이냐면 나중에 탈환과 탈인이 잘 되기 위해서는 염기도를 높여야 됩니다. 그러려면 CaO 성분을 집어내야 돼요. CaO. 그럼 결국 어떻게 됩니까? 회분이 많으면 CaO를 더 많이 집어넣어줘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소요 석회석이 많기 때문에, 그러면 석회석도 많이 들어가고 이것 등이 더 많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전체적으로 슬래그 양은 또 많아지는 거죠. 슬래그 양. 그 다음에 이것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아까 제가 요 탄소 성분은 적어진다 그랬죠. 그런데 이 탄소가 산소하고 반응해서 열을 내는데 이것이 적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열이 덜 나갔죠. 그러면 C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코커스를 더 넣어줘야 되는 거죠. 그런 거 보군요. 코커스 미상승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철을 얼마를 하는데 필요한 요 C의 들어가는 거 비율, 그걸 보고 이제 코커스비거든요. 그래서 코커스비는 높으면 높을수록 안 좋은 거예요. 코커스비가 높다는 얘기는 C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즉 코커스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코커스는 적게 쓰고 철광석을 많이 집어넣는 게 좋은 거죠. 그러니까 코커스비가 많아지기 때문에 좀 안 좋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행잉이라는 게 있어요. 고로 안에 들어가면 행잉이라든지 걸리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고로가 이렇게 이런 모양으로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이제 광석이 들어갔을 때 이것이 밑으로 계속 쭉 내려가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내려가서 여기에 이렇게 걸려 있는 겁니다. 노벽에 부착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보고 행잉이라고 하고, 그러다 보면 여기에 또 계속 장입이 되다 보면 얘가 뚝 떨어지는 겁니다. 그런 거 보면 이제 생광이 떨어진다 해서 생광 강화 또는 슬립 드롭, 그런 슬립 그렇게도 표현하거든요.
이제 이런 전 고로 사고의 원인이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아까 또 여기 슬래그 양이 많고 그러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고로 안에서 차지하는 것이 슬래그가 더 많이 차지하고 코크스가 더 많이 차지하다 보니까 철광석은 더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생산되는 철은 더 적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량은 떨어진다. 그 다음에 15번 코코스 중 회분이 증가하면, 그래서 아까 여기 회분이 많으면 이런 영향이 있다 그랬죠. 그러면 회분이 1% 증가할 때 출산량과 코코스 변화는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출산량은 3% 정도 저하한다. 그래서 회분이 많으면 전 출산량이 저하고 코코스 비는 높아진다 했으니까, 그래서 출산량은 3% 저하고 코코스 비는 0.02%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 회분이 이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회분이 가급적은 적은 거 좋은 거죠. 그래서 만약 예를 들어서 회분이 1% 감소한다 그러면 출산량이 3% 증가한다는 얘기죠. 반대로. 그 다음에 코크스비는 또 반대로 이만큼 저하하는 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회분은 적은 것이 좋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16번 코크스가 고로내에서 이산화탄소와 반응하여 일산화탄소를 생성하는 반응을 코크스에서는 무엇이라고 하는가? 반응성이라. 자, 요게 아까 C가 이렇게 반응을 하다 보면요, 처음에 O2하고 반응하다 보면 이렇게 이제 CO2가 됩니다. CO2 또는 뭐 CO가 되기도 하거든요. 근데 대부분 다 CO2로 돼요. 그때 이 CO2가 다시 코크스하고 C하고 만나면서 그러면 요렇게 되는 거지. 두 개의 CO 가스로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서 요 CO 가스가 나가면서 Fe2O3하고 반응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CO2가 이렇게 코크스하고 다시 반응해갖고 CO를 만들어주는 거, 요걸 보고 저는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코크스의 반응성. 그 다음에 재선 부원료 중에서 용제 하면 저는 슬래그를 말하는 거죠. 슬래그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슬래그를 생성하고, 그 다음에 요 슬래그 생성해서 용선하고 그거는 전 별도로 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또 불순물을 요 슬래그로 이런 저는 불순물을 아까 앞에 보면 각종 뭐 나쁜 불순물 등이 있었죠. 이제 그런 것 등을 요 슬래그로 제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슬래그 제거 이렇게 역할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재선 부원료 중 석회석의 주성분. 석회석은 CaCO3죠. CaCO3인데, CO3죠. 근데 이거를 가열을 하면요, 소성을 하면 한 900도 정도로 이렇게 꾸면요, 900도 이상으로 꾸면은 얘가 CaO하고 그 다음에 CO2로 이렇게 분해가 됩니다. 너는 잠깐 가 있어요. 그래서 CO2로 이렇게 분해가 돼요. 그래서 CO2는 탄산이로 날아가고 그 다음에 CaO만 이렇게 남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남아있는 Ca를 보고 얘를 보고 이제 생석회 또는 구웠다 해서 소석회 그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CaCO3는 석회석, 원래 광석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석회석이라고 표현하고, CaO는 생석회 또는 소석회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19번 재선 부원료 중에서 형석 CaF2죠. 형석 같은 경우는 슬래그 유동성을 좋게 하고 얘도 역시 타락 역할을 합니다. CaF2도. 그래서 슬래그 유동성 향상시키고 타락 역할을 해요. 근데 이제 형석의 문제점도 있죠. 형석의 문제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이제 내화물을 침식합니다. 내화물. 고로의 내화물을 침식을 해요. 내화물을 침식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 형석은 적게 쓰는 게 좋은 거죠. 그렇지만 전 슬래그 유동성 향상할 때는 요 형석이 아주 유용합니다. 그 다음에 망간강도 역시 마찬가지로 슬래그 유동성 향상하고 타락 역할도 돼요. 망간이 있기 때문에. 근데 망간은 또 탈산 역할도 하는 거죠. 망간이 타락과 탈산은 어떻게 되냐면요, 망간은 철 중에 들어가면은, 이게 철 중에 FeO가 있으면요, 이렇게 이제 O가 있으면 요거하고 반응해서 Fe하고 MnO로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탈산 반응이에요.
탈선 반응이고, 타락 반응은 MN이 예를 들어서 FES가 있을 때 요렇게 이때 이제 FE하고 MNS 이렇게 제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요게 이제 타락 반응. 그 다음에 21번 재선 자벌로 중 아벤 공정에서 발생한 산화철 표피로 일정 입도 이하는 소결용 그 이상은 제강용으로 사용되는 이제 산화철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벤 중에 발생된 아벤을 우리가 보고 이제 밀이라고 합니다. 밀. 그래서 아벤에서 발생된 산화철이기 때문에 산화철 산화됐다 스케일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밀 스케일 그렇게 표현합니다. 밀 스케일. 22번 휘발 성분이 많아 쉽게 연소되기 때문에 산업용으로 쓰이며 제철용 코코스에 원료되는 석탄. 제철용 코코스에 원료로 쓰는 건 주로 역청탄을 많이 씁니다. 역청탄을. 이제 쉽게 꺼지면서 그 다음에 또 코코스화가 잘 돼요. 그 다음에 23번 석탄을 건류함으로써 얻어지는 코코스로 가스. 코코스로 가스 COG라고 하거든요. COG. 우리가 전 가스의 종류 뭐 세 가지도 있었죠. 예를 들어서 COG는 전 코코스 가스고, 그 다음에 LDG가 있죠. LDG는 전록가스를 말하는 거죠. 전록가스. 그 다음에 BFG가 있죠. BFG는 이거는 전 고로가스입니다. 고로가스. 그래서 이렇게 발생록가스 삼형제 이렇게 세 가지. 그래서 코코스로 가스는 COG, 그 다음에 LDG는 전록가스, 그 다음에 BFG는 고록가스 이렇게 만나. 자, 그 중에서 좀 코코스로 가스의 조성 중 가장 많은 성분은 코코스 여기 역청탄을 이렇게 굽다 보면요, 구워서 만들어지는 것이 코코스인데, 그런데 굽다 보면 이런 휘발 성분에서 나오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 등도 다 그냥 버리면 안 되거든요. 다 연료로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중에서 이제 가장 많은 성분은 무엇인가? 그러면 가장 많은 게 이제 수소고, 그 다음에 메탄이고, CH4고, 그 다음에 CO 가스가 있고, 그 다음에 질소 이렇게 갑니다. 그 다음에 에틸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수소, 메탄, CO, 질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 다음에 에틸렌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수소도 산소하고 반응할 수 있고, 그 다음에 CH4도 C도 O, 그 다음에 H4도 O, CO도 O하고 이렇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다 연료로 쓰이는 거죠. 그 다음에 24번 석탄을 가열 분해시켜서 가스와 코코스를 얻는 조작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아까 여기서 역청탄을 이거를 가열하면은 즉 꾼다는 얘기죠. 꾸면은 코코스가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고 건류 그렇게 표현합니다. 건류. 그 다음에 25번 원료탄 배합에서 탄화도를 표시하는 것. 탄화도가 하면 얼만큼 탄소가 많이 들어가 있는가 그런 걸 표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탄화도를 표시하는 지수는 뭐 예를 들어서 이제 휘발분 지수 VM이라거든요. 그래서 휘발분이 얼만큼 많은가. 그러면 휘발분을 제외하면 남는 것이 C거죠. C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휘발분을 제외하는 거를 이제 C이기 때문에 C가 얼만큼 있다를 표현하는 방법이죠. 그 다음에 또 뭐 반사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반사율. 그 다음에 코코스 강도 지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휘발분, 반사율, 강도 지수 요거 갖고 이제 탄화도를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건 이제 시험을 통해서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26번 원료탄 배합에서 점결성 표시하는 거. 점결성 하면은 얼만큼 그 점결성이 좋다는 얘기는 코코스화가 잘 된다는 얘기입니다. 딱딱하게 잘 굳어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때 표현한 지수 세 가지는 점결지수 또는 팽창지수, 그 다음에 유동지수, 그 다음에 G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G값도 있고 뭐 평형지수, 그 다음에 전불활성 성분 이런 것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정도만 알아두시면 돼요. 점결지수, 전팽창도, 유동도 이렇게 세 가지. 요거하고 헷갈리면 안 됩니다. 위에 거하고.
그 다음에 석탄을 고온 건류함으로써 얻어지는 액체 부산물은, 석탄을 건류하다 보면 나오는 것이 이제 콜타르가 나와요. 콜타르가. 요 콜타르가 이제 한 4 내지 5%가 나오는데, 이거를 또 이제 그냥 버리면 안 되죠. 그래서 이것도 역시 회수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액체 상태로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원래는 전 그 수증기 형태로 나오는데, 이거를 냉각을 시키면 전 액체 부산물, 콜타르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콜타르를 좀 활용을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곳에 활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로 내에다가 이 타르도 이제 분사할 수 있는 거죠. 콜타르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에 그 연료 성분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전 고로에다가 분사할 때도 있고, 또는 전 피치 형태로 해갖고서는 코커스 만들 때 얘가 좀 끈적거리기 때문에 전 그럴 때 쓰이는 것이 전 피치 형태로 해갖고서는 니들 코커스를 이렇게 제조한다. 또는 전 각종 제트 연료 이거를 다시 전 분해를 시켜갖고서는 여기서 전 기름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에 29번 석탄의 건류 방식을 고온 건류와 저온 건류 나눌 때 그때 전 고온 건류는 몇 도고 저온 건류는 몇 도인가. 그래서 보통 전 한 1000도 이상을 고온 건류, 그 다음에 뭐 그거보다 한참 아래는 저온 건류거든요. 그래서 고온 건류하면 1000에서 1300, 그 다음에 저온 건류하면 400에서 600입니다. 대부분 고온 건류로 이렇게 표현합니다. 고온 건류를 해야 전 건류 시간도 짧아지고, 그 다음에 각종 부산물 회수하기가 용이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고온 건류를 택하고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0번 저온 건류로 얻어지는 코커스의 특징. 자, 저온 건류를 하다 보니까 그 휘발돼서 나가는 거나 다 각종 아까 제가 여기서 고온 건류를 해야 부산물이 많아진다 했거든요. 부산물이 많아진다는 얘기는 아까 여기에 코커스로 들어가는 원료탄이 역청탄을 쓴다고 했어요. 역청탄 중에 C만 남고 나머지는 전부 다 빠져나간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저온 건류를 하다 보니까 요 C에다가 여기에 다른 성분이 남아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온 건류를 하면 특징이 휘발분이 많이 들어갔다. 여기에 이제 휘발분이 더 들어가 있는 거죠. 자, 그 대신 여기에 휘발분이 있기 때문에 요 코커스에다가 불 붙이기는 좋아요. 휘발 성분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착화는 용이합니다. 그 대신 그러고 또 이런 것들이 있으면서 들어가면서 휘발분 때문에 또 전 강도를 떨어뜨리고, 그래서 코커스 강도를 크지 않다. 그래서 고로에 들어가려고 하면 어느 정도 강도를도 있고, 그 다음에 휘발분이 적은 것이 가급적이면 좋거든요. 뭐 착화가 용이하다 굳이 필요가 없습니다. 고로 안에는 이미 온도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보통 한 1500도 이렇게 되기 때문에 1500, 1600 높은 곳은 한 2000도까지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굳이 착화하고는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면 가급적이면 전 이런 성분이 없어야, 그래야 어떻게 됩니까? C가 많은 거죠. 그리고 전 강도도 좀 비교적 커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온 건류를 안 하고 아까 고온 건류를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저온 건류를 하면 이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안 한다. 그 다음에 31번 보겠습니다. 원료탄의 선탄 공정에서 파쇄. 원료탄은 아까 역청탄을 말하는 거죠. 역청탄을 골라서 그 다음에 코커스 오븐에다 집어내야 하는데, 그때 집어넣기 전에 이제 파쇄를 해서 넣거든요. 파쇄하는 목적에는 전 탄종을 균일하게 혼합하는 거죠. 이게 탄종이라는 얘기는요, 원료탄, 석탄, 그러니까 역청탄이라든지 어떤 건 예를 들어서 오늘 들어온 거하고 내일 들어온 거하고 제철소 가보면 거의 매일 이렇게 그런 원료가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그런 원료가 들어온 것이 다 제각각의 성분이,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좀 균일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탄종을 균일하게 혼합하게 한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또 탄종도 균일하게 하면서 또
석탄 내에서도, 같은 석탄 내에서도,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오늘 들어온 거하고, 예를 들어서 뭐 내일 들어온 거하고, 어제 들어온 거하고, 이거하고 성분이 틀릴 수도 있는데요. 오늘 들어온 거에서도 어느 이쪽 부분하고, 뭐 이쪽 부분하고, 또는 이쪽 부분하고, 다 어떻게 됩니까? 성분이 다 제각각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제 균일을 하기 위해서 이제 파쇄를 하는 거죠. 그래서 석탄 내에서 각 성분을 파쇄 균일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목적으로 파쇄를 해서 그 다음에 넣는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저장탄의 관리 요점전. 자, 그래서 우리 이 저장탄이라는 얘기는 예를 들어서 오늘 어제 그 배로 석탄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전 그거를 하역을 해서 저장을 해야 되겠죠.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런 게 이제 저장탄이죠. 그래서 저장탄의 관리 요점 세 가지를 쓰시오. 이제 관리 사항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원료탄이 야드 적재소에서 얼만큼 효율화를 위한 수량, 얼만큼 요 야드에 얼만큼의 양이 들어갈 것인가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좀 품질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면 좀 품질 유지를 해서 결국 어떻게 합니까? 품질 관리를 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석탄이 또 뭐 비산된다든지 여기서 또 그 다음에 폐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제 유출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비산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가장 문제가 되는 요새 문제가 되는 저게죠. 뭐 미세먼지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전 공해 방지 관리를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수량 관리, 품질 관리, 공해 방지 관리 이렇게 적으면 되겠죠. 이렇게 세 가지를. 그 다음에 33번 석탄의 풍화가 잘 되는 요인을 석탄 자체 성질, 그 다음에 석탄 입도, 분위기 입도, 환기 상태별로 각각 설명하시오. 자, 석탄 자체 같은 경우는 풍화가 된다는 얘기는 뭡니까? 석탄이 야드에다 적치해놨는데 풍화된다는 얘기는 저절로 얘가 완전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날아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비산된다는 얘기죠. 그런 게 이제 풍화거든요. 그럼 풍화가 가급적이면 안 되는 게 좋은 건데 그러면 잘 되는 요인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석탄 자체도 탄화도가 낮을수록 아까 우리 앞에서 석탄 같은 경우는 탄화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탄화도가 낮으면 이렇게 또 풍화도 잘 돼서 석탄이 쉽게 비산돼서 날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전 역시 공해 문제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석탄 입도. 석탄이 입도가 너무 작으면 어떻게 됩니까? 바람이 또 잘 날아가죠. 그래서 미분이 많으면 너무 작은 것이 많으면 역시 또 풍화가 잘 되고 또 분위기도 온도가 높으면요 저절로 풍화가 촉진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온도가 높으면요 풍화 작용이 되면서 또 쉽게 C가 공기 중에 O하고 천천히 반응하면서 CO2로 CO나 CO2 이렇게 반응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는데 아무리 천천히 일어난다고 해도 열이 나거든요. 열이 나요. 그러면 결국은 이렇게 이 C가 CO 되면서 저절로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 이제 이 온도가 높으면 이것이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래서 온도가 높으면 풍화가 촉진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풍화 작용에 의해서 아까 이렇게 산화가 된다긴 했는데 이러면서 여기서 열이 난다고 했죠. 그래서 이 열이 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 열이 또 다른 또 C를 또 O하고 또 더 빨리 결합하게 만들고요. 그러다 보면 잘못하면요 이런 식으로 자꾸 이렇게 이게 이제 쌓이다 보면 저절로 발화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 반드시 환기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환기가 양호하면은 또 역시 마찬가지였습니까? 환기가 열방산도 잘 되고 또 열방산이 잘 되다 보면 또 오도 또 더 많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면 또 이 반응이 또 잘 일어나서 또 역시 풍화가 잘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런 걸 막기 위해서 이렇게 덮어놓는 거죠. 있으면 야드에다가 이렇게 덮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아마 제철소나 또는 발전소 같은 데 가보면은 석탄을 쌓아놓고서는 아마 이렇게 쭉 덮어놨을 겁니다. 덮어놓는 이유가 이렇게 이제 풍화를 막기 위해서예요.
그 다음에 34번. 석탄의 발열 상태 관찰을 통해 확인해야 될 사항 세 가지. 아까 발열이 되면은 저는 풍화가 잘 되고 잘못하면 또 너무 심하면은 어떻게 된다습니까? 화재도 일어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발열 상태 관찰하는 방법은 첫 번째, 여기서 이제 수증기가 발생하거든요. 이게 이 반응이 천천히 일어나면서 여기서 열에 의해서 요 석탄에 있던 수분이 증발되면서 날아가는 이제 수증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표면에 요 탄 입자가 생기는 요 액체 방울하고 또는 좀 액체 방울 같은 게 생기고, 그 다음에 또 흐려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 있고, 그 다음에 또 일부분이 또 용해됩니다. 이 C가 완전히 이제 이렇게 돼서 용해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또 석탄 표면의 탄 입자에 부분적으로 이산건조 현상이 일어나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반응이 활발하게 잘 되는 부분에 너무 건조하다. 그러면 이렇게 쌓여 있는데 어느 부분이 건조하다. 그러면 이 반응이 활발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느 부분이 건조한가. 그 다음에 이제 취기가 있는가. 취기가 있다는 얘기는 이제 휘발돼서 날아가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등이 이렇게 많이 있는가, 그런 것 등을 말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35번 원료 부두 하역 시스템을 통해 결정되어지는 원료들을 하역하는, 그 부두에서 하역하는 장비. 지금 이 그림과 같은 형태. 지금 요게 이제 배거든요. 배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배가 이렇게 들어와 있는데 여기 이제 원료, 여기에 철광석이나 또는 석탄이 들어옵니다. 그럼 이때 여기에 이런 기계가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얘가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 원료를 이렇게 담아서 해서 여기 이제 요게 컨베이어거든요. 요게 컨베이어입니다. 요게 컨베이어인데 이 컨베이어를 통해서 원료를 이렇게 쭉 이송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 설비를 보고 언로더 그렇게 표현합니다. 또는 뭐 CSU 그렇게도 표현해요. 언로더 또는 CSU.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제 언로더로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그 배에서 이게 배라겠죠. 배가 들어오면 바닷물이 이렇게 있고요. 이게 배가 들어오면은 요런 기기가 되는데, 그래서 요런 걸 보고 이제 연속식 하역기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C가 연속식, 컨티뉴어스, 그 다음에 U가 언로더를 말합니다. 그래서 연속식 하역기라고 해요. CS요. 자, 여기까지 우선 마치고.